베트남에서 단 하루 만에 8,600만 개의 은행 계좌가 사라졌습니다. 농담 같죠? 음모론 같다고요? 실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베트남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곧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올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무려 2억 개가 넘는 은행 계좌를 국가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8,600만 개의 계좌가 삭제되거나 동결되었습니다. 정부 발표는 이랬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증을 거치지 않은 계좌는 보안상 위험하다.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계좌는 휴먼 계좌니까 없애겠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죠? 사기 방지, 보안 강화. 누가 이런 말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단순한 사기 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8,600만 개라는 숫자는 베트남 전체 인구 절반이 넘는 수치예요. 이건 그냥 몇몇 의심 계좌 정리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을 한꺼번에 디지털 시스템 안으로 몰아넣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엔 프로젝트 06이라는 국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 디지털 아이디화예요. 앞으로 베트남 국민들은 은행 계좌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보안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국가 중앙 서버에 저장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모든 금융 내역, 세금 기록, 의료 기록, 소비 습관까지 한 손에 쥐게 됩니다. 어디서 밥을 먹는지, 어떤 책을 사는지, 심지어 어떤 정치단체에 기부하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포장합니다. 더 빠른 거래, 더 적은 서류, 금융 효율성 극대화. 하지만 진짜 모습은 뭘까요? 효율성이라는 가면을 쓴 통제 시스템입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의 계좌를 차단하거나 경제활동을 막아버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정리가 베트남 국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도 똑같이 이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7월부터 8월까지 50일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이디 등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임시 거주증이나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레벨 2 부인의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했죠.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계좌 접근 불가, 아파트 임대 불가, 공공 서비스 불가, 비자 연장도 막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옆 나라 태국을 보세요. 태국은 이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외국인 노동 허가증, 비자, 은행 거래, 심지어 2025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디지털 입국 카드를 요구합니다. 영국인 한 명은 얼굴 인식이 수염 때문에 오류가 났다는 이유로 은행 계좌가 2달 넘게 묶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흐름이 베트남, 태국에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건 동남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저건 공산국가 베트남 얘기지 한국은 다르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겪은 사연이 매일같이 제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한국도 이미 같은 흐름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마이데이터와 디지털 아이디. 정부는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개인의 금융, 건강, 세금, 소비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디지털 주민등록증이 빠르게 확산 중이죠. 편리하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국민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하나의 아이디에 통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용, 병원 기록, 심지어 소비 습관까지 연결돼요. 베트남이 강제로 한 걸 한국은 편리라는 포장지로 부드럽게 밀어붙인 셈이죠. 두 번째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한국은행은 이미 디지털 원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지역상품권, 지원금 같은 영역에서 테스트하겠지만 이게 확대되면 현금 대신 조건부 화폐가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 구매 불가, 사용기한 제한,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여러분들이 번 돈인데 정부가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쓸지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현금 인출 제한. 그리고 제가 받은 사연 중 가장 충격적인 건 현금 인출 관련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행 가서 1,000만 원만 찾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예약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결국 경찰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FIU,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은행은 고액 인출이 반복되거나 거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수상거래 보고를 올리죠. 이게 누적되면 국세청, 경찰, 검찰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고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은 사실상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베트남 정부는 이를 아젠다 2045라는 국가의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2045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디지털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냄새가 납니다. 세계경제포럼, OECD,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와 똑같은 패턴이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항상 통제였습니다. 베트남은 그저 테스트 무대일 뿐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베트남이 디지털 ID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금융생활을 통제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면 미국은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계 금융 질서를 흔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부터 거창한 지니어스 액트. 과연 말 그대로 천재들의 법안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함정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구조부터 짚어볼게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 재무부의 빚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 1코인은 항상 1달러와 같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디지털 토큰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믿고 달러 대신 거래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1달러의 가치를 지탱하려면 어디엔가는 진짜 자산이 담보로 있어야겠죠. 지니어스 법안은 바로 이 담보를 미국 국채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폭망해 국가의 강력한 외환 통제로 달러를 구하기 힘든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현지 화폐는 매일같이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에서 달러를 찾으려 해도 한도가 있거나 아예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안전한 달러를 손에 넣고 싶겠죠? 바로 이때 사람들이 찾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현지 화폐를 바꿔서 100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 코인은 언제나 1코인은 1달러로 약속돼 있어요. 달러 현찰을 못 구해도 디지털 달러를 들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낸 그 100달러가 그냥 저장되는 게 아니라 발행사가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버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 돈은 곧장 미국 재무부로 흘러들어가서 미국의 빚을 떠받치는 자금줄이 되는 거예요. 즉,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순간 그들의 돈이 미국 국채를 지탱해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지니어스 법안은 천재적인 발상처럼 보입니다. 세계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빨아들여서 미국 국채를 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부채 위기를 막는다는 거죠.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이용해서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고 국채로 떠넘기려고 하는 거다. 결국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무효화하거나 실질적인 가치를 절반으로 깎아버릴 거다. 전 세계가 미국의 빚을 떠안게 될 거다.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 거다라는 뉴스가 종종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그들이 준비하는 건 새 결제 시스템입니다. 즉, 미국이 장악한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결제망 대신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제 수단으로 뭘 쓰느냐? 바로 금입니다. 브릭스는 새로운 화폐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금이라는 무국적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건 단순한 투자 차원이 아니라 미국 달러의 무기화, 즉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거나 뺏어버리는 행위,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죠. 지니어스 법안이 언뜻 보면 미국 국채 시장을 떠받치는 튼튼한 안정망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내는 다릅니다. 이 법안은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부채 위기 자체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장 위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특히 트럼프 임기 동안만 어떻게든 땜질하고 밀어보려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결국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채권 시장과 달러 패권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트남은 디지털 아이디와 계좌 삭제라는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사실상 전 세계 돈줄을 미국 국채로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방식은 달라도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성, 안정성, 편리함을 이야기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통제와 권력 강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세계 경제의 거대한 리셋 시나리오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하필 베트남일까? 베트남은 지금 글로벌 자본이 눈독 들이는 신흥시장입니다. 삼성, 애플 같은 대기업이 공장을 짓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국민과 외국인을 상대로 디지털 통제 실험을 하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즉, 베트남은 테스트 베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험실에서 성공하면 이 모델은 곧바로 다른 나라로 확산되겠죠. 그럼 미국은? 베트남이 실험 무대라면 미국은 본 게임입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니까요. 여기서 지니어스 법안을 밀어붙이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국채 시스템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죠. 현금을 들고 있어라. 통화제도 분석가이자 금액위안의 저자인 제임스 리카즈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금융위기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이거다. 모두가 동시에 자기 돈을 찾으려 하는 순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다 같은 패턴이죠. 겉보기엔 멀쩡한 은행이었는데 고객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빼려고 몰리자 순식간에 유동성이 마비되고 연쇄 파산이 일어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발행사들이 우린 국채로 다 담보해놨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담보의 가치가 앞으로 안전하냐는 겁니다. 이미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이른바 스마트머니들은 달러와 미국 국채를 버리고 금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거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달러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떠안은 부채를 다른 나라와 투자자들에게 슬쩍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의자 뺏기 게임 같아요. 음악이 곧 끝날 거라는 거 아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하나둘씩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눈치 못 챈 사람들을 붙잡아두려고 미국은 계속 노래를 크게 틀고 있는 셈이죠. 요즘은 SNS와 인터넷 덕분에 정보가 퍼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아직 괜찮다, 아직 안전하다, 이런 이미지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위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 늘 반복돼 왔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 보유를 불법화했습니다. 국민이 가진 금을 전부 정부에게 팔도록 강제했죠. 이유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금태환 중지를 선언했고 금거래는 막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선 정부가 거대 은행을 구제하며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빚을 메웠습니다. 보이십니까? 언제나 위기의 순간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자산을 통제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은 편리함 때문에 QR 결제, 온라인 뱅킹, 가상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디지털을 쓸까 말까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디지털 속에서 얼마나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예요. 베트남, 태국, 미국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통제 시스템은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온다. 그리고 그 옷은 너무 편해서 우리가 정하기 전에 이미 입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트남의 충격적인 계좌 삭제 사태에서 출발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각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바로 글로벌 리셋입니다. 경제, 금융, 정치, 심지어 우리의 일상까지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현금을, 금을, 자유를 지킬 준비 말입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